아이를 키우고 아이가 커가면서 자연스럽게 아이하고 생활하면서 자기가 밀접하게 사는 공간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문가로서 제가 저런 공간은 저랬어야 하는데 왜 아이가 하는 생활에서 저런 공간밖에 안 되지 않은 그런 자연스러운 이야기인 것 같아요. 이제 학교를 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되게 재밌는 게 자연스럽게 우리 아이가 가서 교실에 앉아 있고 뭐 체육 시간에는 운동장에 나가고 이런 줄 알았는데 막상 학교 일을 하다 보니까 이 학교가 겉으로 보기는 하나의 단어로 표현하기가 되게 어렵더라고요. 생각보다 그 안에 엄청난 역학관계들이 있고 과목별로 다른 선생님들, 관리자가 다르고 사용자가 다르고 그분들의 관점이 또 다 다르고 또 과목별로 어떤 그 중요성에 따른 어떤 약간의 그런 역학관계, 학생 간의 관계가 있어서 하나의 작은 사회 같다, 하나의 도시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결국에 재미난 것은 그 공간 안에서조차도 하나의 도시처럼 느껴지게 되더라고요. 제가 굉장히 재밌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맨 처음에 초등학교 학생 라운지를 설계를 좀 해달라고 부탁을 받아서 이제 투입이 되게 됐는데요. 어디를 학생 라운지로 만들 것이냐, 이 공간을 만드는 것부터 이제 고민을 하시는 거예요. 학생 라운지를 4층으로 만들면 거기는 특별실만 있다. 음악실, 미술실 이런 데만 있어서 사람이 잘 없기 때문에 우범화가 되기 쉽다. 학교 폭력이나 이런 게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차라리 교무실에 놓을 것인가? 아니면 다른 5, 6학년 애들한테 놓으면 저학년 애들이 치인다.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한 달을 토론을 하시는 걸 보고 그 다음에 각각의 선생님들마다 다 의견이 다르신 걸 보고 이게 그냥 우리가 생각한 여러 명이 있는 게 아니라 너무 다양한 이해관계와 주체들이 엮여서 하나로 만들어낸 우리 사회 축소판이고 하다못해 그 물리적인 공간조차도 우리 도시랑 똑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. 초등학교에서 저는 되게 이상했어요. 속으로 이상하다. 도대체 아니 학생 라운지가 왜 필요하지? 분명히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수업하고 쉬는 시간 있고 밥 먹고 하는데 학생 라운지가 뭐지? 그랬더니 정말 그냥 학생들의 이제 휴게 공간으로서 애들이 쉬는 시간에 와서 놀기도 하고 방과후 시간에 남아서 잠깐 공부도 하고 그랬을 때 아이들이 잠깐 쉴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도시 안에서 간단하게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의 개념으로 이렇게 학생 라운지를 요청을 하셔서 거기 가서 이제 되게 보고 많이 재밌는 용도이구나, 이런 게 학교에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. 하다못해 초등학생들도요. 얘기를 해보면 학교 공간이 바뀌어야 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학교 교과 과정이 바뀌면서 학교 공간이 바뀌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. 앞으로 굉장히 크게 학교 공간이 변할 거라고 예상되는 부분 하나는 고교학점제 같아요. 아이들이 한 반에 24명인데 예전처럼 가만히 앉아서 1교시부터 6교시까지 학생들이 방에 앉아 있고 선생님이 들어와서 수업을 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다 각자가 선택한 과목을 들으러 갑니다. 그래서 저 놀라웠던 게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인데 이 2학년 한 반에 24명 중에 시간표가 같은 애가 3명이에요. 시간표가 같은 애가 3명이고 나머지는 다 다릅니다. 그러니까 아이들이 각자의 수업을 찾아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수업 가는 도중에 중간에 딴 길로 빠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애는 그 앞에서 교실에서 기다리느라고 그 사이에 좀 쉬어야 되는 게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기면서 이게 학교의 복도가 도시의 길처럼 굉장히 중요하게 되고 애들이 점심시간 이후에 다음 학교, 다음 교실까지 움직이는 데 있어야 할 휴게소나 홈베이스 같은 공간들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것 같고요. 아이들의 수업도 굉장히 다양해지고 선택권도 다양해지면서 그 아이들의 공간에 대한 요구사항도 굉장히 미세하게 달라지게 되는 그런 세상이 이제 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. 어쨌든 보람은 학생들인 것 같아요. 막상에 공간이 됐을 때 학생들이 사용하면서 그 첫 번째 반응, 그 다음에 그거를 즐겁게 사용하는 거. 그러니까 제일 재밌었던 것 중에 하나는 이제 도서관을 설계를 했었고, 그 도서관 안에서 그 작은 공간도 만들어 놓고 이렇게 했었는데 나중에 이제 사서 선생님이 말씀을 하시기를 사실은 굉장히 학교에 적응 못하는 친구가 한 명 있었고 친구들하고도 못 노는 애가 한 명 있었는데 그 친구가 쉬는 시간마다 도서관에 온다. 그 다음에 방과후 시간마다 점심시간마다 혼자 있기 뻘쭘하니까 도서관에 와서 시간을 보내면서 점점 학교에 적응을 한다.
그래서 그 사용자들이 즉각적으로 공간에 반응을 하고 자기 방식대로 필요하게 사용하는 모습들이 항상 어떻게 피드백으로 돌아오게 되면 아, 역시 맨 처음에 생각했다거나 혹은 이런 효과가 있지 않을까 했던 것들이 실제로 사용자분들이 너무 잘 쓰고 정말로 그분의 생활과 어떤 정서적 안정이나 앞으로 아이들이 더 자라나는데 정말 공간이 실제적으로 기여를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. 저희가 지금 겪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인구 감소이잖아요. 학교에서도 인구 감소가 느껴지는 게 있고요. 학교가 사회의 문제, 그 다음에 그 지역, 그 도시의 문제를 그대로 겪고 있다고 느껴진 게 하나가, 그러니까 굉장히 다문화, 다인종화 되어가는 경우가 있고, 그 다음에 그쪽에 구성 비율이 점점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. 그래서 학교 내에서도 그 구성원 자체가 굉장히 다양해지는데 그 다양성을 포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정말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. 더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느 지방의 어느 학교에서는 애들끼리 싸움이 나서 선생님이 그걸 중재를 하고 학교폭력위원회를 열고 싶은데 열 수가 없대요. 언어가 다 달라서. 이런 문제가 이제 저희가 인구 감소 때문에 좀 더 다양한 외국인들도 받아들여야 되지 않나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사회 문제도 같이 나오는데 아마 학교의 공간이 사회에서 겪는 문제보다 학교에서 먼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들더라고요. 아이들의 갈등이 조금 더 원초적으로 그대로 직설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사실 학교에서부터 먼저 대비를 하고 이런 것들이 조금 바뀌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사실은 서울시 차원에서도 도시 경쟁력을 어떻게 다시 올릴 것이냐는 고민도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기본적으로 이 사는 환경이나 사업할 수 있는 환경이 좀 좋아져야 되는데 저는 가장 첫 번째가 다양성에 대한 이제 인정일 것 같아요. 미래의 도시는 다양성은 어쩔 수 없는 소리로 갈 거고 서로 간에 이해를 하는 포용성이 되어야 하는 그러한 것들로 바꿔야 되지 않을까. 너무 거창하고 큰 얘기긴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.